4세에 그것도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되게 DM을 많이 주세요. 구글 번역 같은 거 직독직해로 번역을 해주잖아. 인종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얘기하신다면 가격만 공개를 해드리자면 네, 취중사담 벌써 3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정말 사담, 사업과 상관없이 사담. 하지만 저의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던 주 구독자층이 아이를 둔 어머님들이니까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영어 유치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루이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죠? 네, 근데 루이가 사실 지금 4세인데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정규 교육 과정이 대부분 5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5세부터 이제 유치원 과정이 시작되니까 4세에 그것도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DM을 많이 주세요. 제가 그동안 사실 답변을 한 번도 못 드렸거든요. 오늘 사장님 집순이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 외벌이 구조로는 영유를 보낼 수 없는 환경인 거죠. 남 PD 혼자 일하든 저 혼자 일하든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돈을 벌면서 루이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해하고 있죠. 우리도 사실 고민이 많았잖아요. 네. 4세에 얘를 영유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어린이집을 보낼 것이냐 고민이 많았는데 3월에 대부분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12월 1월까지도 남 PD한테 그랬을 거예요. 막 여보 이거 영유 4세에 보내는 거 되게 돈지랄이래. 이르게 보내는 거 아니냐. 그때 이제 남 PD는 사실 저보다 루이의 교육 쪽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 PD가 주로 사립초등학교 가는 엄마들이 모여있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립초에 가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이제 남 PD가 많이 이제 자료조사도 하고 댓글도 많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한 거죠. 우선은 4세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국말이 제대로 배우기 전에 영어를 배우면 언어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시기다. 그리고 얼마든지 뭐 6세, 7세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올라간 후에 보내도 다 따라잡는다. 근데 우리가 보내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 그 사립초 카페나 아니면 사립초 보내고 싶어 하는 엄마들은 사실 대부분 90% 이상이 영유 출신 아이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영유를 보내지 마세요라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자식을 영유에 보내지 않은 어머님들이었고 보낸 엄마들은 다들 후회가 없다. 영유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의 말보다는 보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믿어보자 결심을 했고 그래서 루이를 4세에 보내게 된 거죠. 언어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루이를 영유에 보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뭐 인종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을 경험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사촌 언니의 아들이 영유를 다녔어요. 그 친구랑 같이 저희가 이제 가족들끼리 괌에 갔는데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제 수영장에서 그 외국인 가드들이 이제 같이 막 놀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막 같이 놀아주는데 막 격렬하게 놀아주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Don't do that!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넌 좀 놀랬어.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어.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구글 번역 같은 거 이제는 거의 막 직독직해로 번역을 해주잖아. 그러니까는 굳이 외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루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정말 굳이 외국어를 하지 않아도 그치.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시대가 지금도 이미 그렇긴 하지만 글로벌화되고 민족이나 인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허물어질 테니까 다양성이라는 걸 존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죠.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루이네 유치원은 일반 영어 유치원, 그러니까 영어를 포커스에 둔 유치원은 아니고 영국식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식 유치원인데 언어를 이제 영어를 쓰는 곳을 보냈고요. 선생님들도 뭐 100% 뭐 미국 출신의 그러니까 영어권 나라 출신의 원어민 선생님들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다양한 그 국적의 선생님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가장 좋았던 거는 루이네 반에 다니는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많잖아. 다양한 친구들이 같이 놀면서 이렇게 언어를 같이 배우고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선택하기도 했죠.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4세에 영유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럼 넌 어떠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루이가 사실 딱 어제로 첫 번째 텀이 끝났죠. 네. 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빠르게 이제 수업이 정상화가 돼서 3개월, 4개월 정도 이제 원 생활을 했는데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얘기하신다면 아웃풋이 상당히 많다. 아웃풋이 나온다. 5세, 6세부터 보내도
나중에는 그게 뭐 똑같을지는 모르지만 그쵸. 어쨌든 4세임에도 아웃풋은 나온다. 사세임에도 아웃풋이 나온다. 내가 느낀 생각은 이거였어. 영어를 말할 때 나 이제 영어 해야지 라고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발화가 돼. 그래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잖아. 나는 이 this one이라는 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거 할 때 그냥 this one을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나는 이거로서 20대 중반 나는 그때 막 이거는 this고 저거는 that이고 그런 거지 뭐. 근데 루이는 지금 그냥 this one 이게 달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느껴진다. 그리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문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생겼고 뭐 그렇다고 유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저희가 일부러 집에서 영어로 우리도 잘 못하는 영어지만 할 때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렇지 않게 영어로 다 대답을 한다는 거. 뭐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 사실 뭐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부감이 없고 노래는 무조건 집에서는 뭐 영어 노래만 부르고 그 노래를 통해 사실 배우는 것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혼자 꽁시렁꽁시렁 할 때도 막 영어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직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막 영어의 그런 표현과 발음으로 막 이야기를 하지. 맞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후회하지 않고 나쁘지 않다. 뭐 인풋 대비 아웃풋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제일 잘 아니까. 그럼 영어 유치원을 만약에 선택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이유가 있어요. DM 답변을 못 드린 이유가 있는데 유치원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영어 유치원이. 하나는 놀이식. 그리고 하나는 놀이식과 학습식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완전 학습식인데 이 학습식은 너무나도 유명한 대표적인 게 이제 폴리죠, 폴리. 폴땡. 폴땡. 사립초 커뮤니티에서는 무조건 폴땡입니다. 너무 유명한. 그러니까 폴땡 다니면 중간 이상 간다. 무조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어쨌든 아웃풋이 완전 잘 나오니까 폴땡은. 근데 루인의 담임 선생님인 원어민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그분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실 일이 생겼어요. 근데 원어민 선생님이 빠지고 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게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다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끼리 다 같이 그럼 우리가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거의 6월 달에는 제가 유치원 영유 투어를 진짜 엄청 많이 다녔을 거예요. 엄마들이랑 한 4-5군데를 다녔는데 문제는 정말 완전 학습식.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다 영어만 배우는 거죠. 뭐 그래머 아니면은 뭐 라이팅, 리딩. 커리큘럼 자체가 영어에 완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학습식이 있고 루이네처럼 그냥 유치원인데 언어를 영어를 쓰는 그 과목 자체가 뭐 미술, 영어, 음악 뭐 이런 식으로 뭐 과학 이런 식으로 과목이 존재하지만 그 과목을 그저 영어로 하는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학습과 놀이식이 섞인 거는 학습을 바탕으로 하되 그 사이사이에 어떤 그런 아트적인 것들이 이제 예체능적인 것들이 끼어져 있는 거죠. 문제는 저희가 같은 원에 이제 같이 다니는 엄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동일한 가치로 그 유치원을 선택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유치원 투어를 다니는데 단 한 군데도 모든 엄마들이 여기 좋다라고 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엄마들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관과 그리고 내 아이의 성향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유치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남PD한테 이제 얘기했던 거기도 사실 나만 좋다 그러고 다른 어머님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떤 유치원은 또 막 2명의 어머님들은 너무 좋다 그랬는데 내 기준에선 거긴 좀 별로인 거야. 그러니까는 내 아이에게 좋고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을 한다 한들 내가 추천을 해봤자 그게 그 어머님과 아이에게 맞을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걸 내가 경험을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야 내가. 여기 무조건 내가 좋다고 얘기할 게 아니구나. 특히나 교육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래서 더 답변을 못 드렸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이학교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놀이학교도 사실 처음에 고민을 해서 제가 놀이학교도 입학설명회 많이 다녔잖아요. 저 개인의 의견이에요. 놀이학교의 특징은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잘 모아놨다. 뭐 가베라든지 뭐 몬테소리라든지 영어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플러스 케어가 정말 훌륭하다. 아이들을 위한 케어가 훌륭하다. 근데 사실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케어는 사실 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해주던 그런 것들은 사실... 난 특히 어린이집 보냈으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막 하원할 때 보면은 아이들 막 쫙 예쁘게 머리도 막 빗어주시고 막 옷도 얼마나 깔끔해. 근데 이제 내가 여기 영유 보내고부터는 좀 내가 처음에 되게 좀 속상했던 게 막 루이는 항상 머리가 산발이 돼 있고 막 위에 속옷이 막 다 밖으로 나와.
사실 케어는 전혀 아무 상관없어. 안전하게만 잘 놀다가 오면 되지 뭐. 아 근데 그래도 다른 엄마들은 이제 다른 기관에 보냈던 엄마들은 그래도 여기는 케어도 잘 해주는 편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뭐 요즘 루이 맨날 삐삐머리도 해주시고 선생님이. 맞아 요즘 해주시지.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놀이학교는 그런 케어적인 부분이 되게 유치원보다 영유보다 훨씬 더 이제 잘 해주신다가 내가 느낀 부분이야.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일주일에 8타임, 뭐 나이가 올라가면 10타임, 12타임 정도 올라가는데 근데 사실 놀이학교도 한 내가 알기로는 기본 7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무슨 뭐 방과 후 데이케어비 붙고 하면은 거의 한 돈백 할 거란 말이지. 나는 그래도 그러면 아웃풋이 조금 더 확실하고 우리가 영어도 같이 그냥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더 낫겠다로 판단을 해서 사실 놀이학교는 그 후로 완전 접었지. 그건 정말 어떤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쵸, 달라지는 그쵸. 거네요. 그래서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건데 영어 유치원은 얼마 정도 하나요? 근데 루이네는 사실 이게 달달이 내질 않잖아요, 돈을. 루이네는 이제 1년을 3분기로 나눠서 이제 내는데, 루이 유치원이 어딘지는 모르시니까 그냥 제가 가격만 공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지난달에도 냈죠. 다음 분기 돈을 냈고, 8, 9, 10, 11, 4개월치 비용으로 저희가 600만 원을 냈습니다. 방과 후까지 네, 포함해서. 방과 후까지 600만 원. 사실 뭐 재료비까지 넣으면 한 6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한 달에 한 150만 원. 네, 한 달에 한 150 들어가는 셈이죠. 루이는 9시에 갔다가 이제 3시 20분에 하원을 하고 지난달에 되게 투어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다. 비슷한 선이다. 기본 학비가 120부터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재료비다 교재비다 추가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다 대부분 비슷했고 비싸요. 비쌉니다. 비싸요. 우리도 이제 가랑이 찢어지겠잖아요. 비싸긴 비싸네요. 그쵸. 사실 뭐 사세에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그 1년으로 따지면 한 1,800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세에 사교육비를 그렇게 쓰는 거는 사실 진짜 비싼 행동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다. 1년에 딱 3일 후회한다. 그거 낼 때. 그 돈으로 루이 앞에 삼성전자 주식 한 달에 이렇게 사주면 왜 이래 이제 와서. 나중에 루이가 20살 때 그걸 더 좋아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부모의 그쵸, 가치관인 거죠. 뭐 자식한테 나중에 그런 걸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애잖아요. 애가 그 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좋아하느냐인데 사실 루이가 너무 좋아하잖아. 사실은 그때 90% 옮기려고 했는데 루이가 절대 싫다고 지금 유치원에서 자기는 절대 옮기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 못 옮겼어요.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루이네도 이제 담임 선생님이 새로 구해지면서 더 좋은 선생님 오셨고 뭐 그 선생님이랑도 너무 적응 잘해서 지금도 너무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집안에 가세가 기울면서 교육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있었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나 좀만 돈 좀 많으면 나 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에 대한 갈급함이 제가 스스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 루이한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가 저희 어떤 또 다른 보람이거든요. 사실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왜 대치동 교육 심하게 받고 자란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본인이 질려가지고 나는 자식 교육 안 시킨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저희는 뭐 일단은 해주는데 루이가 하기 싫다 그러면 뭐 그때는 빼자 이러는 거죠.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루이가 따라주면 고맙고 하기 싫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 주식 사주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까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뭐 사실 뭐 우리의 영유 보낸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1도 없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저희는 저희 부부간의 교육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보내는 건데 DM을 많이 보내주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저의 의견은 이렇고 저희는 이래서 루이를 4세 영유에 보냈다. 이제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DM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너무 또 한켠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이거 보시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 루이가 보내는 영어 유치원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전혀 답변해드릴 수 없고 답변을 할 의사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짠하고 끝내죠. 짠! 네, 최종사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